쿠닝이들 안녕, 쿠닝입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저번 영상이 업로드되고 나서 다음 영상은 어떤 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책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논문도 찾아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다시 직장인 초년생이 된다면 이런 방법으로 돈을 모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오늘 두 가지는요, 월급 관리 방법, 자산 관리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2년간 통장에 마이너스였는데요. 이 마이너스를 계좌를 보고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냥 무작정 돈 모으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두 가지 방법은요, 월급 관리와 자산 관리입니다. 월급 관리 안에서는 통장 쪼개기와 가계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산 관리에서는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큰 틀을 돈을 모으게 되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 목표를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는 통장 쪼개기 방법입니다. 통장 쪼개기 방법은 사실은 지금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돈을 처음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통장을 4가지를 쪼개라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통장 쪼개기는 돈을 모으고자 하시는 분들이 돈한테 네임택을 붙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연필, 지우개, 필통, 자 이렇게 어떤 물건들이 같은 필기구지만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분류와 같은 건데요. 통장도 마찬가지로 이 네임택에 맞춰서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 쪼개기 방법은 직장인이 월급이 들어왔을 때 번거롭게 돈을 이쪽 저쪽 넣지 않고 한 번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통장을 쪼개는 방법인데요. 보통 통장 4개를 이용해서 돈의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동으로 돈이 쌓이고 불려나가게 하는 통장 관리 기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통제한 다음 예금 자금을 보유하고 장기간의 투자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4개의 통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돈을 모으고 묶고 굴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대표적인 4가지 통장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급여를 수령하고 고정지출 관리용인 급여통장, 두 번째는 변동지출 관리용인 소비통장, 세 번째는 예금자금 관리용인 예비통장, 네 번째는 투자 관리한 투자통장이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재 통장 쪼개는 방법은 2가지로 통장을 쪼개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출통장, 두 번째는 현금통장 이렇게 쪼개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월급 250만 원이 들어왔을 경우 지출통장에 200만 원, 현금통장에 50만 원 이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른 통장 분류를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보통 지출통장에서는 예정된 지출을 한 곳에서 모아두고 있습니다. 생활비나 월세, 관리비, 공과금, 여행 적금과 같은 숨만 쉬어도 나갈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치면 지출통장에다가 한꺼번에 넣어두는 거예요. 월급이 25일인 사람도 있고 30일인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월급에 지출통장에다 넣어놓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금 통장은 지출 통장을 이체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을 모아두는 방법인데요.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모아두는 계좌로 투자라든지 아니면 잉여현금을 모아두는 거예요. 보통 월급 빼기 지출, 그리고 적금, 남은 돈을 현금 통장에 넣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조금씩 이 현금 통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지출 패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적정 생활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가계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에 대한 내용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가계부 작성입니다. 여러분, 가계부를 왜 작성하는 것 같으세요? 먼저 가계부의 큰 이유는 절약이고 두 번째는 소비 통제의 이유입니다. 확실히 가계부를 쓰니까 절약할 수도 있고
있었고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출해야겠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소비 통제와 절약의 목적으로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7년간 가계부를 써보니까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메타인지고 두 번째는 저축과 지출 그리고 수입에 대한 큰 사이클을 보고 한 번씩 굴리다 보면 자동적으로 돈이 모여진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투자에 관해서 내가 현재 얼마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얼마에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일기처럼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추가적으로 느낀 게 3가지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그 경제적 메타인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타몽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메타인지는 그 오늘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니까 아이들 발달 연구에 나오는 개념으로 교육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메타인지가 뛰어나다면 적절한 시기에서 적절한 도전을 거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함을 모르는 이유는 다시 한번 복습하지 않기 때문이고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계부를 쓰다 보면 제 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가계부 작성하는 게 정말 귀찮은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계부를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 달치의 가계부를 10분 안에 다 작성을 해요. 이만큼 가계부를 안 쓰면 한 달이 끝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찝찝함이 남더라고요. 이렇게 습관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어떻게 가계부를 써야지 꾸준히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계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계부를 어떻게 써야 되지? 가계부를 뭐 엑셀로 되어 있는 걸 사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다이어리 쓰는 방법과 엑셀 그리고 어플 이렇게 3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자주 손에 잡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편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다이어리로 가계부를 작성했었고 그 다음에는 어플로 썼다가 엑셀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저는 다이어리로 맨 처음에 가계부를 작성했었는데요. 다이어리로 가계부를 작성을 했더니 한 달에 제가 얼마를 썼는지 그 무지출 챌린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달력으로 되어 있는 가계부들이 있어요. 영원히 찍혀야지 많이 절약을 했다라고 알려지게 된 가계부 방법인데요. 실제로 저도 6년 전에는 그냥 회사에서 나눠주는 달력에다가 0원,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얼마 정도 썼다는 것도 적기도 했었고 일기처럼 오늘 누구를 만났고 앞으로 누굴 만날 예정이다라는 계획도 같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 금액도 쓰면서 일기도 쓸 수 있으니까 2년 전에 누구를 만났고 1년 전에 누구를 만났고 그때 이만큼 썼구나 라는 큰 틀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리를 맨 처음에 한 캘린더 달력에는 얼마를 썼다, 누구를 만났다 간단하게 일기장처럼 작성을 하고 그 뒷장에는 이제 내가 얼마를 벌었고 부업으로 얼마를 벌었으며 얼마를 지출을 했고 그로 인해서 50만 원의 자산이 증가가 됐다. 그리고 내가 60만 원 대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고정 지출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엑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다 보면 통장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신용카드가 얼마를 작성하고 신용카드의 포인트가 어떻게 쌓이는지 이런 세부적인 거를 꼼꼼하게 작성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 같은 악필인 경우에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이어리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엑셀로 넘어갔었고요.
두 번째로 사용했던 거는 어플이었는데요. 카드 결제일이나 아니면 월급 일자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자동으로 신용카드 결제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는 어플들이 많기는 한데 제가 총무여가지고 결제하는 것도 어플에 다 등록되고 그걸 일일이 취소하고 다시 정정하는 그 시간들이 좀 저는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엑셀로 좀 정착한 케이스긴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할 때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는 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출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수입과 지출, 저축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수입, 지출, 저축은 뭐 자동차의 큰 하나의 부품이라면 세부적인 항목은 톱니바퀴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뭐 크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에 톱니바퀴가 일조는 하진 않지만 미래에 봤을 때는 이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이 자동차에 움직일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식비에 대해서도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는다면 식비의 식재료, 식비의 점심, 친구들의 모임이었으면 식비가 아니라 친구 모임, 관계 모임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산관리입니다. 자산관리는 부채, 비유동 부채, 유동자산,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 투자가 내가 월급보다 많이 들어오는지 배당금이 들어오는지 내가 막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현금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자산관리입니다. 사실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 절약과 소비 통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월급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고 1, 2년 동안 큰 금액을 저축을 했다 하신다면 투자도 해보고 이 투자로 인해서 월급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연도 목표는 어떤 건가요? 저와 같이 이번 연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의 채널명처럼 몰래 부자 되는 재테크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